책 예입니다. 그죠? 안에 내용은 안 바뀌었을 거고요. 이거는 내용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전체가 편집을 꽉 해놓은 거라서요. 출판 원고로. 그래서 뭔가 빠지면 전부 다 빠지고 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못 바꾸는 거예요. 좀 넘겨봅니다. 책 구성을 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못합니다. 처음에 넘기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이면서 나중에 인덱스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차 처음에 보시면 job to 표현요. 그러니까 프리픽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프리픽스 ANT부터요. 됐죠? 그 다음 FORE, 그래서 8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어근편요, 루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ACT 이렇게 해서 68페이지, 70페이지. 그러니까 접두어는 중요 비율로 순서를 맞춰놨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기 좋은 중요 비율로요. 그 다음 어근은 그냥 간단합니다.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좀 넘기시면 접두편이 어근편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어원이 전체적으로 340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의어편이 있습니다. 동의어는 우리말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동의어 1에 보시면 조상선조, 2에 보시면 예측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딱 여시면 그 동의어들이 쫙 나옵니다. 됐어요. 목차는 보셨고요. 안에 넘기시면 8페이지 나옵니다. 잘 봐봐요. 왼쪽 칸에 보시면 아까 목차대로요. 프리픽스 ANT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 ANT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유래요. 라틴어, 그죠? 의미요. 기본적인 의미 앞, 이전요. 맞죠? 그 다음에 굴절형까지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엔티데이시 있습니다. 그래 놓고요. 단어 표제어 뽑아놓고 바로 밑에 발음 기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보세요. 어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ANT 해놓고 before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date 있고요. 그래서 어원 분석이 있고 오른쪽에 우리말의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전에 일어나다, 먼저 일어나다. 그래놓고 밑에 보시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휘책은 됐죠? 거의 사전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뜻이요. 그 다음에 품사별로 필요한 것들이요. 그 다음 또다시 참고 있습니다. 참고는 뭐냐면 그 ANT가 들어가는 단어의 파생 혹은 표현법들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요. 참고로 묶어놓고 바로 밑에 예문이요. 그러니까 보통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칸에 가보세요. 표제어를 뽑아놓을 때 이렇게 써요. 접두어든 어근이든 중요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필요한 단어들을 앞에다 먼저 왼쪽 페이지에다 뽑아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NT로 시작하는 게 모두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중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 이런 거죠.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왼쪽 편에 뽑아놓은 것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예요. 충분히 쉬운 단어인데 어원을 연상하기에 좋은 단어거나 그런 것들을 오른쪽 칸에 왼쪽 편에다가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프리픽스 ANT가 있어요. 맞죠? 그래 놓고 됐어요? 그죠? 인테리어가 나와요. 그 다음 antique이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 똑같이 왼쪽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어원의 단어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양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다음 페이지로 밀려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에다가 프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짝을 맞추는데요. 한참 넘어가면 이게 밀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거의 다 짝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짝을 맞추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로 받으신 분은 프린트로 수업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 전체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다시 9페이지로 봐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칸에 보시면 동의어 1이 있습니다. 선조, 조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어도 그냥 담아놓은 게 아니고요. 왼쪽에 빼놓은 8페이지에 빼놓은 표제어와 관련된 동의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뭐가요? 네, 선조조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선조조상의 동의어를 어느 쪽에다가요? 오른쪽 페이지인 9페이지에다 뽑아놓은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인. 그래서 거기 동의어들의 각각 단어, 그 다음에 발음, 기호, 뜻,
그 다음 필요한 간략한 예문,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리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매번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자료가 됐죠. 페이지를 균형을 잃었을 때요. 제가 안에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엄선해서 문제예요. 그 대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로요. 기출 문제, 예상 문제를 해서 넣어놓고요. 간단하게 풀이만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풀이만 해놨습니다. 됐어요? 조금 더 넘겨볼게요. 어디로 넘기냐면 31페이지 한번 볼래요? 다 똑같은데 동의역 한쪽에 보세요. 끊겨 있죠? 끊겨 있다는 소리는 어디예요? 29페이지부터 돼서 저기 끊겨 있다는 것은 동의역 칸이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31페이지요. 거기 EX로 시작되는 접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인식되게끔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1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요. 책의 구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고 오른쪽 맨 아래에 보시면 그래서 어원 플러스, 에티몰로지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E가 있죠. 일종의 이거는 접두어로 붙는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BE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중요한 단어인데 비가일이 있습니다. 가일 자체가 속임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가일에 대해서 뭐가 나면 속이다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양도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물론 수업 때는 할 건데요. 책 안에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기가 힘드니까 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을 따로 모았다가 제가 틈이 있는 데다가 넣어놨습니다. 틈이 있는 데다가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 어원으로 다룰 수 없는 것들, 작은 것들을 거기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구성해서 그죠? 몇 페이지까지냐면 좀 뒤로 갑니다. 거의 맨 뒤로요. 페이지 351페이지까지가 구성된 겁니다. 이 책이 원판은요. 이게 출판하려고 원고를 넣었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간혹 말씀드리는데 원고를 넣었다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어휘책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출판사들은 그냥 하는데요. 어휘책 만드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셔서 그렇지 출판 홍보 들어가자마자 거의 사전 작업이 됩니다. 전부 다 검토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임만 몇십 페이지 나옵니다. 이게. 색인하는 프로그램도 그저 사와야 되거든요. 그 색인하는 프로그램만 아마 돈 1,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색인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 발음기호요. 발음기호 붙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아래 한글용은 없고요. 맹용이 있거든요. 그럼 판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활자가 다 틀어져요. 자동으로 붙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아마 1-2천만 원 넘어갈걸요.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 다 붙인 겁니다. 발음기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소문가만 이 발음기호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원래 그 여러분 그 영어 발음기호가 아닙니다. 네, 공통어 발음기호예요. 그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영어용 발음기호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발음이라서 발음기호를 배워오니까 학생들이 단어가 있으면 발음기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책을 만들 때요. 제가 발음기호를 전부 다 따붙입니다. 그게 더 나아요. 그렇다고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1,000만 원짜리 그저 그걸 산다고 해서 그게 효율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 에러 되게 납니다. 에러 되게 나요.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출판은 거의 아래 한글 쪽으로 해서 PDF로 뜨는 쪽으로 가거든요. 예전에는 한 19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맥킨토시를 썼었어요. 맥을. 그러니까 지금도 맥이 이뻐요. 근데 한글 쪽은 아니에요. 한글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아래 한글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게 막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죠? 군대에서 쓰던 워드 프로세서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은 지금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 가지고요. 기능은 다 해요.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막 개념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 저 책 만들다가 그죠? 화나는 게 지멋대로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문서만 쓰시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런 식의 편집을 하게 되면 에러가 되게 많이 나요. 에러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안 되는데 다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를 딱 간소화시켜서 되게 깔끔하게 끌어내야 되는데 안에 거의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수작업한 겁니다. 원래 책을 만드는 게 수작업입니다. 수작업 해가지고 책을 제가 이때까지 어휘책만 3권 냈었는데요. 예, 이거의 원판은 원래는 되게 두껍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너무 두꺼우면 비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학생들한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400페이지 안쪽으로 줄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도 단어를 많이 안 줄여야 되고, 그 대신 이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한 번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위치에서 찾았을 때 어떻게 여러 번 나와야 되니까 위치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요, 책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위치가 있으면 책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2주면 끝납니다. 왜요? 전부 다 이거 원고 다 작업해놨을 거니까요. 사전 작업을 제가. 예, 그래서 검색만 딱 하면 제 원고에서 어떻게 해요? 단어 나오고 어원 나오고 다 빨려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옛날 조교 중에 한 명한테 연락해서 2주 동안 이 위치로 잡으세요. 그러면 위치 잡아줍니다. 그래서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못 미칩니다. 어휘책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쪽으로 보시든지 유리할 거고 찾아보시기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판 일보 직전에 원고를 뺐어요. 왜냐하면 출판사에도 되게 꺼립니다. 이 작업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책 한 서너 권 하는 작업이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시중에 있는 단어장 같은 책은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고시동네가 어휘책 한번 저랑 했다가 혼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빼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거 편집 다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충분하게 여러분 출판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글꼴을 사와야 되니까요. 좀 편한 글꼴을. 근데 여러분은 보기에 그죠? 익숙한 글꼴이면 충분한 거고요. 편집 다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학원에다 원고를 주면 요즘은 인쇄소들도 잘해서요. 그죠? 이렇게 되면 좀 더 저렴하니까 제가 원고를 빼란 거고요. 원고 빼고 나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틈만 나면 원고 언제 주시나요? 묻습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쭉 넘기시면 3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도 한 100문제 정도가 있고요. 352페이지부터 액츄얼 테스트 1번이요. 쭉 가시면 200제가 조금 안 될 겁니다. 됐어요? 이거 필수 문제들입니다. 이 액츄얼 테스트 200제는 어떻게 뽑아낸 거냐면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출 문제요. 그러니까 고시든 공무원이든 그에 준하는 기출 문제를 털어낸 겁니다. 털어내서 제가 조교한테 배열법을 일러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다 색인하고 자료를 만든 문제를 놓고요. 배열하라고 줍니다. 제가 배열법에 대해서. 배열하면 기출문제들이 쫙 배열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중간에 한두 문제가 그게 나올 텐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요.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완전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란 게. 근데 물론 그 격차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기출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만요. 엄선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는 되게 단순해도 단어가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뽑아서요. 거의 한 800제 이상을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서 겹치는 걸 다 드러내요. 네, 다 드러내요. 원래 이게 한 400제 정도 되는 거였어요. 또 원판은 드러내고도. 네, 그리고 나서 이 책에 넣을 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또다시 드러냅니다. 중복되지, 그죠? 않은 범위 내에서. 그죠? 그래서 문제를 싹 털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의 20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책 안에까지는 거의 300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200제는 보통 여러분이 흔히 기출문제를 풀어야 할 때에 거의 5, 600제의 효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죠? 과정을 거쳐서 걸러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주 나갑니다. 매주 나가고요. 그죠? 처음엔 좀 적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첫 번째 조심하십시오. 매주 갖고 다니십시오. 예, 어디에 넣든요. 학생들마다 파일에 넣든 묶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면 거의 10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100페이지 조금 더 나오나요? 그러니까 노트 한 권이 될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전 필기시키는 수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장입니다. 단어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이걸 다시 묶어서 팔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부담되고요. 원래 매번 받아는 거고요. 묶어 놓으시면 좋은 단어장이 될 겁니다. 거기 풀이 보시면 오늘 거요. 액츄얼 테스트 풀이에 돼 있고 1이 있습니다. 맞죠? 됐어요? 자, 문제 352페이지 1번 놓고요. 바로 옆에다 프린트를 딱 핍니다. 피셨어요?
자, 그래 놓고 잘 봐봐요. 거기 1번 문제의 풀이가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 풀이 쪽에 보시면 해석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어요? vocabulary라고 돼 있죠. 그 문제에 있는 단어 다 합니다. 아주 쉬운 단어부터 당연히 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단어까지 모두요. 그리고 나서요. 단어들에 보시면 맨 처음에 보시면 loan 이렇게 돼 있고요. 됐죠? 대부, 융자, 그 다음에 빌려주다, 그 다음 참고 보세요. loan이 필요한 참고 단어들입니다. 글에 흔히 나오거나 표현법 중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synonym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 안에 나왔던 단어들에서 중요한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그 중에서 잘 봐봐요. 첫 번째요. 68 실제적인 가능한 잠재적인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거 68이 뭐냐면 여러분 교재요. 책에 동의어 68번을 찾으시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목차가 있으니까 목차 되면은 당연히 뭐요? 페이지가 나오겠죠. 안 그러면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뭐요? 여러분 사전 찾듯이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나중에 찾아보고 고개 드세요. 그거 지금 왜 찾아봐요? 설마 없을까 봐요. 원판이 그거니까 책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와 안의 책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들이 쭉 나오고요. 그 첫 번째 시노님 중에 쭉 내려가시면 공경, 궁지까지는 넘버링이 돼 있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풍부, 부유 이거는 참고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동의어를 줄일 때요. 원래 동의어만 여러분 시험을 놓고 어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동의어만 하면 300~400개가 나옵니다. 300~400 동의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은 수업하면서 하면 되겠죠. 어떻게 줄이냐면 간단합니다. 품사가 다른 동의어도 품사 때문에 결정나는 동의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죠 풍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거는 풍부보다 뭐예요? 풍요로운의 형용사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명사 쪽 동의어를 줄인 겁니다. 근데 수업할 때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면 좀 유리하니까요. 편하니까요.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쓸모없는 동의어는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품사 쪽에 돼 있는 것들은 줄여서 책 안에 넣은 겁니다. 안 그러면 책 페이지가 안 줄어요. 책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 나옵니다. 그거 펼쳐내면요. 더 많이 나와요. 책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여러분 흔히 공무원 수험가에 유행하는 책처럼 사전이 돼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핵심적이면 단어만 넣어도 책을 쓰면 어휘책은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은 어휘책은요. 어휘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휘 수업하면서 핸드아웃 몇 개 나눠준다고요. 그거는 수업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러죠? 단어장 수업 정도 되나?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매일 몇 단어씩 외워요. 혹은 뭐 학생들하고 스타디에서 그죠? 일주일에 3번에서 30단어씩 외우게요. 그거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어휘력이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손상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무작정 그저 표제어 몇백 단어 꺼내서 외워서 물론 어휘력은 느는데요. 대처가 안 돼요. 대처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기쁘죠. 네,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몇 안 되는 단어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몇 안 되는 몇백 단어는 분명히 떠오르니까 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꼼짝 못합니다. 이미 어휘력이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미지네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어휘 시험에 나오는 단어만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물론요. 어휘 시험에 나오는 단어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좁혀 들어갈 거고요. 근데 그 사이가 무너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 수험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런 식이었고요. 아예 어휘 수업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도 보통 그래요. 어휘 수업이 없어요. 예, 보통 선생님들 어휘 수업 아마 1년에 한 번 하고 말걸요. 예, 그죠. 근데 저도 자주는 못하는 게 다른 수업 때문에 그렇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유는 어휘 수업에 학생들이 없어요. 왜요? 수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요? 전부 다. 예, 숙제가 돼버려요. 그냥 쌓아놓은 거 중요한 단어 몇 개 적어주고 동의어 몇 개 적어주고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단어를 전부 다 외워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지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내 어휘력이 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법이면 어법 실력이 늘어야 되고 독해면 어떻게 독해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어휘 수업만큼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휘력이 느는 게 아니고 숙제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꼼짝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제가 예고한 대로요. 그냥 같이 배울 겁니다. 같이 배울 건데요. 수업 시간에 다 끝내주면 좋은데 엄청난 양이라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죠? 끝나진 않을 거고요. 수업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뒤에 액츄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할 거고요.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가 풀이 쪽에 있는 단어들하고 전부 다 하면 안에 본문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거의 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를 풀고 뒤에 풀이 쪽에 있는 단어를 싹 쳐내면 동의어 대부분을 다 하게 될 거고 중요 단어를 다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거꾸로요. 만약 책의 1페이지부터 단어를 하면요. 똑같이 뭐예요? 1페이지 순서대로 단어가 되겠죠. 어느 쪽으로 하든지요. 한 10% 손실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하진 못해요. 책을 쓴다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단어를 발췌한다 그래서 모두 발췌하지 못하잖아요. 책 속에다가. 똑같아요. 문제로 나온 걸 좋은 문제를 보통 여러분 기출문제 기준으로 100제 이쪽 저쪽 됐죠. 150제 이쪽 저쪽을 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단어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문제로 털어내면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문제로 하게 되면 조금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중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요?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문제로도 묻고 답지에도 나오고 글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쪽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반복적입니다. 아니면 1페이지부터 이 책을 외워지냐고요? 못 외웁니다. 해보셔서 알 겁니다. 나중에 재미없고요. 지루해지고요. 그죠? 한 5분의 1 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책 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책 보러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쁘게 된 책, 표지 예쁜 책, 혹은 뭐요? 1일부터 60일까지 뭐요? 끊어진 책. 그거 아주 골치 아프게 해서 끊었냐고요? 아니요. 저도 그 책 하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요. 원고를 출판사에 줬더니 출판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출판사 기획자가요. 쌤, 그거 1일부터 60일까지 끊으면 안 되냐고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손상은 안 가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의적으로 끊은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매일 꾸준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아닌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중요한 단어를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이 지문 안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앞에 단어를 거꾸로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공부하실 때는 어느 쪽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을 여셔도 어떻게 해요? 한 10%의 그죠? 그러니까 손실은 있고요. 나머진 단어는 어떻게 다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쪽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문제 쪽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거는 오래도록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문제 쪽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어휘 강의가 한 번 더인데 겨울에 하는 어휘 강의는 이거보다 책이 얇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이제 임박하니까 이런 두꺼운 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봅니다. 한 번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의어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압축돼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이 책에 있는 문제의 한 1-20%는 다시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문제를 많이 봐요. 문제를 많이 봐요. 그 대신 어휘책은 어떻게 해요? 단어장 수준이요. 그때는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 단어를 그냥 쫙 뽑아놓은 어휘책이요. 올해는 그 책은 좀 더 그거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책은 좀 수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신 분들은 어휘 실력을 늘릴 거고요. 충분히 느는데 그 사이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 또다시 등한시 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됐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어제 상담 온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지금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러고 나중에 여러분 후반부에 들어오는 수험생들이야 남은 시간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남은 시간 안에서 충분한데 여러분한테는 충분히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효율을 가장 크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책 자체도 원론적인 책이고, 그죠? 그러니까 수업은 그냥 뒤에 문제 1번부터 풀 거고요. 거꾸로 갈 거고요. 책이 필요할 땐 책의 앞부분을 넘기기도 할 겁니다. 중간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풀이 쪽을 보셔도 좋고, 그 다음 책의 앞부분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뭐 발음기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의어의 발음기호나 뜻은 하나도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앞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 책에 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수업은 책하고 전부 다 유기적으로 조직돼 있고요. 수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1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1번부터요. 됐죠? 그래 놓고 수업 들어갈게요. 352페이지 피시고요. 옆에다가 그냥 프린트도 같이 펴놓으십시오. 프린트도 같이 펴놓으십시오. 잘 봐봐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단어를 적고요. 어원을 댔어요. 필요할 때는 적을 겁니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 적다가 무슨 말하는지 못 들으면 적어 놓고만 가거든요. 그러진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단어들요. 다음에 또 나올 거고요. 제가 또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다가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요?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요. 집에 가셔서 어휘를 하셔야지
어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원 만능에 빠지면 좋은 게 안 돼요. 여기도 봤지만 어원 몇 개쯤 돼요? 여기 있는 것만 300이요. 맞죠? 그러니까 차라리 300 단어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어원은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어원을 외우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저랑 수업을 2달 꾸준히 잘 하시면, 그렇죠? 그 어원에서 한 100개 정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100개 정도는 여러분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걸 운용해서 수업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단어를 익히는데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걸 운용할 수 있으니까 어원 만능에 빠지지 마세요. 어원을 배우겠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신기해 보이니까 엄청난데요. 아니요. 그러면 단어를 안 해요. 여러분은 결국 단어를 볼 거지 어원을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되게 익혀드리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어원을 외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필기하는 거는 뭐야? 다 못 따라 적어도 된다. 다음에 나오면 또 한다. 됐죠? 그러니까 1번 보시면 빈칸에 알맞은 겁니다. 잘 보세요. The loan will certainly help the firm out of its present 다음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 comma but 있습니다. But the relief is more likely temporarily than not to be temporar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어휘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해하고 달라요. 독해는 봐봐요. 여러 문장이 되어 있는 문단 안에서 빈칸에 내용이든 단어를 채우니까 정보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좁아요, 되게. 좁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좁은 범위 내에서의 모든 단서를 끌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키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나 보통 수험가에서처럼 유치하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5, 60점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죠? 여러분 보통 어휘 문제가 2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이거보다 알고 다른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거기 1번 문제처럼 지문이 나오고요. 지문에 빈칸을 채워 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문이 나오고요. 지문에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이 있고 이 밑줄에 됐죠? 친어휘에 해당하는 뭐예요?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 아주 간혹이요. 반의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추세는 아니고요. 그걸 동의어로 보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 보기가 이제는 오지문형 문제가 없어졌으니까요. 1번부터 됐어요. 2번, 3번, 4번요. 이렇게 4개 깔려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전제하고 들어갈게요. 봐봐요. 보기의 단어 모두 알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봐봐요. 그중 2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요. 보기 단어 중에 어떤 경우는 한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 경우의 수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 여러분 시험의 추세는 아니지만 단어 보면 한 3개 정도가 말이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고급형의 어휘 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한 겁니다. 그거는. 실제요. 안에 맞춰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부합하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보기의 단어를 다 아는 게 맞는데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빈칸은 당연히 전체 문장을 넣고요. 그죠? 한 문장이든 2문장이든 길게는 한 3문장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알맞게 어떻게요? 논리적인 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채택해서. 근데 밑줄 친 단어가 딱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아는 게 제일 좋은데요.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올해 국가직도 있습니다. 간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아무리 하셔도요. 그 수준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예 안 나온다고는 못합니다. 근데 봐봐요. 얘를 모르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하고 똑같아지죠? 빈칸 문제예요. 그럼 앞뒤에서 어떻게 해요? 추리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알던 모르던 시험장에서 그렇게 잘 알았던 단어도 탁 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지문은 이때까지 어휘 지문은 좁혀가면 좁혀집니다. 단서를 가지고요. 근데 아예 못 좁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출제자의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정성 들여서 내야 되는데 그냥 던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주 게으른 어휘 문제,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요. 여러분 실제 있어요. 단 한 단어 딱 있습니다. 다음 단어의 동의어는 있어요.
기출문제.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두 단어 놓고 어떻게 해요? 다음 단어와 관련이 있는 거는. 그렇게 되면 GR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다 GR에 지면 못 묻죠.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단조롭게 단어 물어본 겁니다. 왜요? 문제는 규칙이니까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성향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 추세는 대부분은요. 작년 하반기 때 하나,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때 어휘 빼놓고 최근에는 아무리 지문이 좁아도요.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좁혀가게끔 돼 있습니다. 좁혀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래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요? 어휘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다시요. 그 1번 문제로 가셔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랭크를 놓고요. 앞뒤에 커다란 단서 2개가 나옵니다. 뒤 먼저 볼게요. 브랭크 다음에 보시면 컴마벗이 있습니다. 컴마벗의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나의 뜻이니까 의미 반대로 끌어갈 겁니다. 첫 번째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되면 봐봐요. 여기서 읽어서 의미 반대로 얘를 채우게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아닙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해보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건 연습을 할 거니까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면 이거 덮어야 돼요. 안 되는 걸 끌고 가서 어떻게 추리할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단서가 있는데요. 잘 봐봐요. The run will certainly help. The from 다음에 out of 있습니다. 됐죠? out of에다가 동그라미. 됐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 첫 시간부터 수업 시간에 어법 시간에도 오브를 하는데 오브는 두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x of y가 되면 y라는 시간이나 공간적 영역이 있고요. 이 안에 x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뜯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창문요. The windows of the house 이렇게 되잖아요. 집이 있고 창문은 그 안에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창문을 딱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집 망가진 거죠. 그죠? 이런 관계일 때 오브를 써요. 그래서 어법 다 배우신 분은 봐봐요. 소유격을 쓰지 못할 때 뭐 쓴다고 그랬어요? 오브를 쓴다고요. 오브 안에는 뭐의 뜻이 있다고요? 불가분의 관계니까 y가 x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관계는 아주 강력한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데 봐봐요. 뜯어내지 못하는 이 x를 밖으로 빼내요. 됐어요? 빼내면 이걸 out of라고 그럽니다. 그럼 봐봐요. 이 브랭크에 있는 말은 out of 다음에 있어요. 그럼 of만 먼저 생각하세요. 됐죠? 봐봐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것이 뭐 한 거요?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갈게요. The run입니다. 대출은요. 이 단어는 모를 수가 없죠. TV만 틀면 나와요. 그죠? 대출은요. will certainly help입니다. 확실히 도울 겁니다. The firm입니다. 통상이요. 상회사요.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명사로는요. 더가 붙어 있으니까 한정어인 관사 맞죠? 그 다음에 있으니까 firm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회사를요. out of its freezen입니다. 자, freezen 모르셔도요. 그래서 out of 했을 겁니다. 그것에 freezen한 브랭크로부터. 됐죠? 그러니까 봐봐요. 불가분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도울 거래요. 뭐가요? 대출이요.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판타지입니다. 환상이요. 말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opulent입니다. 거기 보시면 opu가 있습니다. 그게 어원이고요. 이 한 단어에 속합니다. 2만 단어 수준에서는. 이거 wealth의 뜻입니다. 부요. 그래서 opulence가 되면 풍요, 부유 이런 뜻입니다. 풍요, 부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출이 부유로, 풍요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해요? 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prosperity 있습니다. 잘 보세요. PRO가 붙어 있습니다. PRO를 살짝 빼보세요. 눈으로. 빼고 나시면 됐어요. S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됐어요. PR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뜻이 없습니다. 원래 프로가 붙어서 그냥 접두어 프로가 단어가 생성된 거고요. 굳이 뒤에 걸 맞춘다면 이게 포션의 뜻입니다. 할당량이요. 적정한 양, 적정한 만큼. 됐죠? 접두어 PRO는 forward의 뜻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왜요?
오늘 프로만 수십 번 나와요. 그러면 수업 듣고 나면 프로를 모를 수가 없죠. 복습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이거 애써서 막 안 적어도 되고 책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목차를 찾으시면. 그러니까 forward인데요. 그냥 단어의 뜻으로는 앞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word가 향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 앞이란 뜻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어원을 다루는 어휘책이요. 물론 다 보진 않았고요. 볼 그것도 없었어요. 물론 옛날에 기획할 때는 출판사에서 사서 줘요. 갖고 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제 돈으로 우리나라 어휘책을 산 적은 없습니다. 왜요? 제 책 보기도 바쁜데 왜 남이 쓴 책 보겠어요? 제 책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요. 제 책도 뒷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데 남의 책 볼 시간 없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요. 이게 웬만한 두꺼운 사전이나 잘 되어 있는요. 아주 큰 사전들 있죠.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 어원학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어원학 사전인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근데 이것에 그냥 우리나라 사전적 어휘를 적어버려요. 앞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이 그걸 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실질적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접두어 프로의 앞은요. 진행 방향의 앞쪽이요. 추상적 앞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프로는 앞이에요. 됐죠? 뭐의 앞이라고요? 예, 진행 방향의 앞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쪽은 시험 합격이요. 그걸 프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진행 방향의 앞쪽으로 됐죠? 할당만큼 착착 나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prosperty입니다. 그래서 prosperty가 되면 번영이요.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번영이나 번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말 안 되죠. 대출이요. 됐어요? 4번에 보시면 predicamen이 있습니다. PRE를 싹 빼보시면 접두어요. 네 개 나옵니다. 접두어 PRE는 before의 뜻입니다. 미리 이전에요. 미리 이전에. 됐죠? 시간적으로도 쓰고 공간적으로 써요. 똑같이요. 미리 이전에고요. 빼고 나면 딕이 있습니다. 사전이 영어로 뭐예요? 네, 딕셔너리요. 그 딕입니다. 네, say의 뜻입니다.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이 뭐예요? 말이 들어가 있는 책이요.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원상의 뜻은 미리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잘 봐봐요. 그죠? 어떤 남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하고 사귄 지도 좀 됐고요. 그래서 둘이 막 친한데 어느 날 이 남학생이 성실한 남학생은 아닌데요. 보통 잘 놀면 성실하지 못하죠. 예, 그죠? 신나기만 하고 하여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그럴 땐 좋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한테 한 6개월만 참으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요. 열심히 6개월 해가지고 합격해서 너랑 같이 놀아줄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대부분 여학생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을 기다립니다. 보통은. 안 그러면 뭐 여학생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요. 그렇게 굳건히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가로 돌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되죠. 됐죠? 왜요? 미리 말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시험은 보고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럼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미리 말했는데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 predicamen이라고 합니다. 공경, 궁지 이런 뜻입니다. 곤경, 궁지요. 당연히 봐봐요. 공경, 궁지가 불가분의 관계였었어요. 앞에 대출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에 뭐예요? predicamen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가 그랬어요. 앞에 out of가 있고요. 그 다음 빈칸이 있고 뒤에 컴마 벗이 있으면 이 벗이 엄청난 힘을 가져요. 근데 대부분은 의미 반대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문제만은 어떻게 해요?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그래 놓고 다시 심어봅니다. The loan입니다. 대출은 will certainly help. 확실히 도울 겁니다. The firm. 그 회사를요. 됐죠? Out of its prison입니다. 됐죠? prison 현재 이런 뜻입니다. 좀 이따 단어 다룰 거고요. 현재 freedom 됐죠?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울 겁니다. But 그러나 the relief입니다. 안도,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도는 is more likely temporally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오늘도 여러 번 나와요. 이거 템입니다.
템포요. 이거 시간입니다. 됐어요? 비교적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관계되는 어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temporally는 일시적인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짧은요. 됐죠? 거기 좀 복잡한 듯하게 보이는데요. 저랑 어법하신 분은 비교급의 예문에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more likely temporally 된 다음에 not to be temporarly라고 돼 있죠. 이거 be likely to가 합쳐진 겁니다. 뭐뭐일 것 같은. 풀이 있어요. 쓰지 마요. 그죠? 봐봐요. be likely요.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not이나 never를 앞에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정사를 부정하면 not to 부정사가 됩니다. 일 것 같은, 아닐 것 같은요. 맞죠? 이 두 표현이 뭐요? 비교급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닐 것 같은 것보다 더 일 것 같은, 그냥 일 것 같은 이런 뜻입니다.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죠? 글자 그대로 가있으면 그 안도는요, 더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는요,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은 것보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시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이, 그거 한 이틀밖에 안 된 간다니까? 아니야. 한 열흘은 갈 거야. 그러면 이틀 가는 게 일시적일 것 같은 거 맞죠? 열흘 가는 건 그보다 더죠. 열흘 가는 것보다는 더 뭐요? 이틀 가는 것 같다. 그 말은 뭐세요? 예, 일시적일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그러나 다음에서 일로 쫓아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대부분 문제는 있어요. 뒤에 수두룩해요. 이게 의미 반대로 뽑아오는 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어디가 답이었던 거, 단서였던 거요? 아우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휘 문제에서요, 전치사나 표현법이나 기타 단어가요, 아주 인접하게 단서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전부 다 쓰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단어가 좋은 문제를 엄선한 게 여기 있는 200제 수준이고요. 수업은 100에서 150문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샅샅이 다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할 거고요. 뒤에 문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으니까 막바지의 문제는 그냥 좋은 문제 위주로 풀긴 다 풀 겁니다. 근데 샅샅이 다루는 건 100에서 150제 정도요. 자, 문제는 풀었고요. 거기 프린트로 갑니다. vocabulary 보세요. 1번 문제 풀이 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loan입니다. 대출이요. 대부. 동사로요. 대출해주다, 빌려주다입니다. 그 다음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public loan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글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공채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입니다. certainly 확실히, firm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용사로요. 단단한요. 튼튼한 이런 뜻입니다. 굳은. 명사로 쓰여서 회사요. 상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present입니다. 됐죠? 현재의 이런 뜻입니다. 거기 present에서 PRE를 빼보세요. PRE를 빼보시면 gent가 나옵니다. 됐죠? 레티나 젠틸에서 나온 겁니다. 됐죠? 젠트가요. 존재라는 뜻입니다. to be요. 보통은 나중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에세로 나올 거예요. 이게 맞는데 이 이가 빠지면서 변화한 게 젠트입니다. 존재란 뜻이고요. PRE는 미리요. 미리 존재한 겁니다. 오늘 수업이 10시부터입니다. 맞죠? 그럼 미리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9시 50분에 딱 온 겁니다. 맞죠? 예, 단어 뜻 보세요. 출석하는, 현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됐죠? 물론 이거 중학교 거예요. 글에는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모른다고 제가 어법 시간에도 그랬어요. 이거 단어 모른다고 나는 어휘 실력이 너무 떨어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외국어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예, 모든 언어는 쓰지 않으면 어떻게 잊어버리죠. 필요하면 그때부터 쓰면 되고 익히면 되고 충분한 시간도 있고요. 이 단어 모른다고 저는 기초부터 할래요. 제가 그래서 기초라는 마법에 빠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요.
기초 갔다 와도 어떻게 해요? 더 힘들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학생들 있고 알았어도 어떻게 해요?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전체. 그죠? 그래서 프리젠요, 출석하고 있는요, 현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believe입니다. 위안요, 안도, 경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likely입니다. 그래서 뭐일 것 같은, 할 것 같은요. 그 다음 temporal입니다. tem프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요. 그 다음 opulent입니다. opul가 worth의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풍요, 부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osperity입니다. 진행 방향의 앞쪽으로 착착 나아가는 거예요. 번영, 번성. predicamen트입니다. 말했는데 말한 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공경, 궁지 이런 뜻입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요. 동의어 첫 번째부터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